학습 촉진을 위한 러닝 퍼실테이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저는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1차 시 러닝 퍼실테이션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퍼실테이션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요, 포스트잇 이게 많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같이 막 뭐 토의하고 전지 작업을 하고 뭐 이런 활동이 떠오른다라고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수업을 듣고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퍼실리테이션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퍼실리테이션의 경험들이 다양하실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다 아는 얘기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 많이 알고 있군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닝 퍼실리테이션 2의 첫 번째 시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이해 오늘 시간에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차는요. 첫 번째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란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미 잘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교수님들과 우리 교수님들께 제가 뭐 역할을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퍼실리테이션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그룹이란 말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과 그룹이라고 한번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인간은 혼자서 분명히 존재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죠. 그리고 조직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친구와 만나기도 하고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학생과의 관계가 있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아니면 조직에 근무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생분들이 당차 이제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꾼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혼자서 존재하는 일보다는 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활동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교수님들께서는 물론 어떤 학문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학습자들인 학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또 지혜도 알려주시잖아요. 이 그룹의 힘이라는 것이 교수님들께서도 지금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도 향후에 조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주는 힘들에 대해서는 이 수업과 별개로 교수님들이 주시는 영향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 그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퍼실리테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배울 때 그때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더 학습을 만들어 가거나 의사결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퍼실리테이션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도 잘 존재를 하고 또 그룹으로서도 잘 존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 그룹이 어떻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퍼실리테이션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에서 이 집단 지성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는 3회 법칙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셋이 모일 때 또 같이 단체가 되어서 발휘하는 힘들은 정말 또 아주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체로서 어떤 뜻있는 행동들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물론 개인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개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룰 수 있는 힘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개인주의가 또 너무 과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부각되는 사회에 있어서 함께 나누는 힘에 대해서도 이 퍼실리테이션이나 그 함께 나누는 과정이요. 나만의 일방적인 의견만 강요한다든지 내 의견만 들어달라고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현명하지 않겠죠? 그 의사를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의사도 잘 수용하는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한 어떤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도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함께 배우는데 필요한 부분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룹이 어떤 그룹으로 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또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참여적 그룹과 전통적 그룹이라는 두 가지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룹이라고 하면 뭐 모인 게 그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렇게 모였다고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 주로 누구의 의도대로 의사가 결정이 되나요? 여러분들 교수님들께서도 친구나 아니면 동호회나 이런 모임이 있으실 텐데 모이면 주로 누구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되나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의견대로 많이 저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고요.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뭔가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제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들한테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리 다 의사결정 다 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이런 얘기를 저도 사실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타인 3명은 어떨까요? 불만이 항상 있겠죠. 아, 맨날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래 놓고 또 뭘 의견을 얘기해 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 이런 아마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그룹이 되는 게 좋을지를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적 그룹을 보면 자, 빠르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참가자들이 주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주로 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의 생각 위주로 그 의견이 흘러가서 결국 그 사람의 의견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 혼자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저 의견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적 그룹들을 보면요.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의 발언에 끼어든다라든지 다른 의견은 곧 갈등이다. 나와 다른 의견은 곧 갈등이다. 제압하거나 해결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도전으로 취급되기에 질문을 받은 사람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진다. 자, 화자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멍하고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계속 시계만 확인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룹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수업에서 듣는 학습자들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자, 그리고 또 전통적 그룹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서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연습하느라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다. 어떤 이들은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입장을 알지 못한다.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룹이 바로 전통적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소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좌절된다. 괜히 얘기했다가 뭔가 배척당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요. 가장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답을 찾자마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의견을 낸 사람을 탓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다고 추정한다. 그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통적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참여적 그룹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첫 번째,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주고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로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는요. 이것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 이런 말씀이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돕는다 입니다. 그리고 화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가 노력을 한다. 자,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이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 자, 논란이 되는 사안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밝힌다. 모든 이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이해하고 있다. 자, 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 저 사람은요, 나랑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이러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상대의 의견도 뚜렷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담당자나 상사가 반대해도 자신이 믿음을 위해서 의견을 꺼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자,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 그 결정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 참여적 그룹의 특징들을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쭉 읽어드렸는데 좀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물론 이상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학생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다. 요즘 뭐 MZ세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저는 사실 MZ세대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대가 다르다는 것들이 서로 배척의 이유가 되거나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가 다를 뿐이다. 이거는 세대가 달라서 다르다기보단 각각의 사람은 누구나 다르죠. 근데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데 그룹이 모이게 되면 과거에는 전통적 그룹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라. 그죠? 근데 전통적 그룹이 필요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뭔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일 때, 그것도 급하게 어떤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는 전통적 그룹처럼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힘들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는 하향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조직의 구조체계도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전통적 그룹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여적 그룹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서로가 불만이 덜하고요. 나중에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누구 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결론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의사결정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이런 자원들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어떤 존엄성과 그들의 존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참여적 그룹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개인과 그룹 중에 그리고 그 그룹 중에서도 전통적 그룹보다는 참여적 그룹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퍼실리테이션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퍼실리테이션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말에 이제 어원을 보면 라틴어 어원을 보면요. 가능하게 하다, 쉽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퍼실리테이션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용이하게 하다, 간편하게 하다, 편리하게 하다, 뭐 간이화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촉진하다. 가장 많이 또 우리가 뜻으로 쓰는 게 아마 촉진이라는 의미를 또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편하게 가는 길, 간편하게 가는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이 퍼실리테이션은요, 사실은 아주 오래, 아주 고대에서부터 그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은요, 인간이 탄생해서 아마 이제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때부터 아마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아주 오래된 어떻게 보면 문명의 역사와 함께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알래스카의 원주민들도요, 부족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불 주위를 뱅뱅 돌면서 부족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서부터 퍼실리테이션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퍼실리테이션을 정의하는 이론적 정의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퍼실리테이션 협회에서는요. 퍼실리테이션은 효과적인 절차에 따라 그룹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퍼실리테이션 센터에서는요. 퍼실리테이션은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절차대로 회의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결론을 도출하여 참여자들이 수용하는 조직화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에서는 집단이나 조직이 협업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으로 집단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룹에서 하는 일을 쉽게 해결되도록 돕는 것. 그게 결국 퍼실리테이션이다. 무언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만약에 조직이라면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이 잘 촉진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이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뭔가 중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촉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실리테이션의 종류들을 보면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형태로 회의 퍼실리테이션이나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션이나 아니면 의제 발굴 퍼실리테이션. 의제 발굴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마을에서도 어떠냐면 마을도 다 그룹이잖아요. 본인 마을들이 잘 어떤 마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어떤 우리 마을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자. 근데 그 문제라는 것도 보면요. 개인이 느끼는 문제와 또 같이 모여서 나누는 문제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이제 의제 발굴 퍼실리테이션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마을에서 미래를 위해서, 100년 미래를 위해서 요즘에는요, 모여서 같이 토의도 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좀 지금부터 좀 줄여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새롭게 시도해 볼 것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은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각자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렇게 의제 발굴 퍼실리테이션에 참여를 해보면요. 주민들께서 뿌듯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마을의 미래의 내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가 이렇게 설정해 두는구나. 내 후손들은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오겠구나. 이런 어떤 뿌듯한 마음들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어떤 도시로 갈 것이라는 어떤 비전도 설정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참여하는 본인들의 그룹의 이름을 서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짓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어서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시도해 볼 점들은 무엇이고 이런 점들을 토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좀 개선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걸 실행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투표로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온 의견들을 구청이나 이런 데 전달을 통해서 구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좀 전에 의제 발굴 퍼실리테이션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학습에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제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형태입니다. 의제 발굴 같은 경우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끌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션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아이디어를 냈다가 발산을 했다가 다시 수렴을 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다양한 퍼실리테이션들의 이제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은 단순한 회의라든지 의견을 나누는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요.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은 바로 러닝 퍼실리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실리테이션 학습을 그러니까 촉진하는 뭔가 잘 되게끔 가능하게 도와주는 간편하게 가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것을 러닝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란 학습자들이 동료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교수법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부분이고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의 교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 중심. 그러니까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어떻게 우리가 또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요소를 보자면 학습자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 방법으로서는 동료 상호작용 중심, 그리고 학습 목적으로서 문제 해결 중심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세 가지 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러닝 퍼실리테이션에 있어서 교수자도 중요합니다. 교수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교수자인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도 설계하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습이 딱 오픈된, 시작된 그 순간에 그 학습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학습자인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습자가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얘기 드리다 보면 그러면 뭐 학생들이 혼자서 알아서 학습하라는 건가? 교수는 어떤 할 일이 없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론과 경험이 상당히 잘 조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이시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전달하는 이론 부분은 분명히 또 존재해야 되고요. 이론이 없다 그러고 경험만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론이 없고 경험만 있으면요. 그냥 경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경험이 쌓였을 때 이론이 더 탄탄해지겠죠. 그리고 경험은 그러니까 이론은 있는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책에 나와 있는 얘기, 공감이 안 되겠죠. 공감이 안 되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경험이 잘 버무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이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퍼실리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고요.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는 그 방법에도 퍼실리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중요한 거 학습자 중심이다라는 부분은 그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의 주인공을 우리 학생들로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돕자는 의미의 학습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가 아닌 같은 팀플이든 이런 과정을 조별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작용이 잘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까요? 그룹끼리 뭔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요즘에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고 편한 이 안전한 환경에서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학생들이 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참여적 그룹에서 보았죠. 본인이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때 더 많은 참여적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교수님들께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하는 게 포스트잇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포스트잇과 전지를 통해서
학습을 배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결국에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방법이 퍼실리테이션인 거지,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 해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간혹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하다 보면 역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네, 우리가 배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러닝 패실리테이션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교수법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 러닝 패실리테이션은 자, 교수자 중심 교수법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있다라고 했을 때 교수자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학습자가 참여가 전체적으로 많은 학습법도 있을 텐데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그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중간에 있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가르치기 위한 기법이라는 면에서는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법 중에 좀 더 참여자 중심형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의 절차나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걸 촉진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퍼실리테이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법의 한 종류이면서 퍼실리테이션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우리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션은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운영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이 배운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칠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다 알려줬는데, 그거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알려줬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100%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학습자가 배운 게 얼마냐? 이거는 내가 전달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워갔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했지만 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잘 더 그들에게 쏙쏙 오래 기억에 남도록 전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다 이해했을까? 잘 알아들었을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말 혹시 저는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요. 좀 반성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은, 사실 의도는 긍정적 의도였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나열, 뭔가 막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의 나열만 아주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100% 학생들이 기억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달한 것들이 학생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로서 수업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자, 교수자께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의 강의를 듣는 사람, 청중이라고 여기거나, 두 번째로는 학생이라고 보는 관점, 세 번째로는 학습자로 여기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청중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입식 단체 교육에 이제 활용되는 관점일 겁니다. 두 번째로 학생이라고 여기는 관점은요,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
그들은 길러져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끌고 그들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학습자로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들은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언가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그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청중으로 보시나요? 학생으로 보시나요? 학습자로 보시나요? 이 부분의 정답은 각각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각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참 이렇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거나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이다라고 믿는 부분,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그들은 온전한 존재이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라고 믿는 것과 그렇게 믿지 않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동기부여를 스스로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요. 또 같이 배우는 학습자끼리도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으로 학습 촉진을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동기가 나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동기부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힘이 무서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은 그럴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 교수자들이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학습의 주인공은 우리 학습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학습자로 바라본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꼭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들을 학습자로 바라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학습 피라미드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관점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아질 겁니다. 그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럴 만한 힘이 그들 안에 다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해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습 피라미드는 자 우리가 강사 중심, 설명 중심의 학습법과 학습자 참여 중심의 어떤 학습법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은 강의를 들었을 때 자 24시간 후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한 이후에 24시간 후에 학생들의 기억에는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듣기만 했을 때 5% 정도밖에 24시간 이후에는 5%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5% 남을까요? 저는 5%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했다고 하면 한마디라도 기억에 나오면 다행이죠. 여러분 지금 저하고의 수업도 이제 지나가면 한마디라도 기억에 나오면 다행이다.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요. 그렇지만 듣고 읽었을 때는 10%, 또 이 시연을 해봤을 때는 30%, 토의를 해봤을 때는 50%, 연습까지 했다면 75%, 서로 설명해주고 즉시 사용했다면 90%. 그러니까 배운 걸 바로 적용했을 때 90% 이상의 어떤 기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학습에서는 학습 촉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자 학습이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자를 학습의 주인공으로 바라보면서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면 학습자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설명하게 하고 그걸 바로 사용하게 하고 이런 학습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나 퍼시테이션을 이렇게 강조드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뭔가 재미있게만 수업하라는 건가? 재미없는 수업은 수업이 아닌가? 아닙니다. 교수님들 아닙니다. 이론적인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요. 활동적인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간에 나누는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수업의 형태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업만 그 수업에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의 방법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적절히 접목해서 활용하시라는 거지 모든 수업이 다 이렇게 뭐 퍼실리테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형 수업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다가 곧 많이 배웠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재밌었는데 남는 게 없네 이런 얘기 혹시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들께서도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웃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했는데 근데 남는 게 없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재미는요, 흥미는 수업의 촉진, 학습의 촉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재미있기만 했다? 이거는 학습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을 제가 강조드리고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와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간혹 수업을 하다 보면 퍼실리테이션이 수업을 잠식해버려서 진짜 수업의 목적을 잃는 경우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이걸 한 건지 퍼실리테이션을 하려고 이걸 한 건지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촉진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걸 하려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적을 잃지 않도록 부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앞의 이유처럼 참여적 수업들이 학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이 참여를 함으로써 본인의 기억들을 훨씬 오래 가져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이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형 수업이 훨씬 더 그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교수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의 제1원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수업에서 데이비드 메리 교수가 수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 학습의 이제 원리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중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성화, 시연, 그리고 적용, 통합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문제 해결자를 길러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우수한 문제 해결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참여적 교수법으로 촉진을 통해서 그룹에서 다양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걸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러닝 퍼실리테이션만이 답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러닝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하지만 자 여러분 참여형 교육 수업들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여형 수업과 주입식 교육의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는요. 자, 주입식 교육은 어느 때 시켜야 되느냐.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 낮고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가 낮고 학습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이 사전 지식도 높고 동기도 높고 불만도 낮은 상태다. 그러면 참여형 수업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촉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업이 모든 형태가 참여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전달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참여형 수업과 주입식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제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입식 교육과 참여형 교육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좀 단순하다든지 규격화되어 있다. 그리고 뭔가 위험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 있죠. 정확하게. 끊어서 딱딱딱 프로세스화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복잡하고 비구조화되어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가 배움을 통해서 상호 집단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제를 배워 나가는 참여형 교육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환경도 차이가 납니다. 수업을 주입식으로 해야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참여형으로 해야 되는 환경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수업 시간이라든지
일반적인 교육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입식 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충분한 수업 시간이 존재하고 특별한 교육 목표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참여형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수업 설계를 하실 때 일정 부분은 주입식 교육이 들어가고 일정 부분 참여형 교육을 요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으면서 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참여형 교육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러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참여자의 온전한 참여를 장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형 수업을 할 때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할 때는 주입식 교육하고는 다르게 참여자가 온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상호 학습자들 간의 어떤 관계 형성도 좀 도와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의견을 내더라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의견을 냈다 그래서 혼난다든지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참여자 간의 상호 이해 증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학습자 간의 어떤 좀 친해지고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해법의 지원. 그러니까 하나의 해법이 아닌 복잡한 난제들을 같이 토의하는 거니까요.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들이 러닝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유 책임의 함양. 저는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요즘 세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같이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의 의견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같이 책임진다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부분들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일까? 제가 그냥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철학과 마인드셋, 우리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미 우리 교수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학습 철학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구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촉진하는 방법으로 러닝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실 때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앞으로의 수업에서 그런 도구들을 배워볼 텐데요. 그런 도구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도구만 안다고 해서 좋은 퍼실리테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경청과 인정, 질문과 피드백. 그래서 잘 들어주면 상대는 더 우리 학습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싶겠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이 열리게 되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한 능력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도구나 방법을 잘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그 실행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설계하는 설계 능력 또한 우리 러닝 퍼실리테이터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핵심 역량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성찰과 다짐입니다. 교수님들 이번 시간에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것, 그리고 알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 실천할 것. 저는 앞으로 실천할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껴야 실행할 것이고요. 또 알게 돼야 실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행은 또 해야 진짜 실행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러닝 퍼실리테이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학습 촉진을 위한 러닝 퍼실리테이션 1차 시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